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114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할 때나 실제 시험 볼 때나 실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원래 이론이 앞에 있잖아요. 이론이 앞에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 앞에 있는데 이론을 뒤에 하세요. 실무를 먼저 하고 이론을 하세요. 이론부터 풀다가 안 풀린다고 머리 열받으면 그다음부터 손 떨려가지고 실기도 안 되니까 실무를 먼저 하세요. 아셨죠?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참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데이터는 저희 카페나 아니면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압축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가 나오죠. 폴더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수업용 백데이터가 나오고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2교시는 2급짜리, 회계 2급, 세무 2급. 우리는 2교시죠. 3교시는 오후 3시에 보는 1급짜리. 근데 우리는 요거니까, 요거 114회 기출문제 설치 안내를 먼저 더블 클릭해서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면 요런 임시 수험 번호하고 이 감독관 번호가 뜹니다. 이걸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고 2교시 더블 클릭. 그 다음 text.exe 더블 클릭. 예. 저는 이 K랩이 열려있나 보네. 닫고요. 일단 이 EXE 다시 누르고. 자, 그 다음 수험 번호에 조금 아까 열어놨던 22111112인데 이 끝에가 2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 저는 김쌤이지요. 그리고 설치 누릅니다. 설치를 딱 누르면 설치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뜹니다. 뜨면서 여기 A형, B형 이거 문제 체크잉 하시면 되고, 감독관 번호는 시험 시간 12시 반이니까 12시 반 땡 되면 알려주거든요. 그 번호가 1497이야. 1497. 1497 치고 로그인 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걸로 안 하고 그냥 K랩 열어서 할 거거든요. 저는 K랩 열어서 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조그맣게 했던 방식 기억하시면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문제로 가봅니다. 자, 두일 상사고요. 두일 상사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24년 문제다. 기본 전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라. 문제 순서대로 진행해라. 라고 돼 있고요. 1번 정해져 있죠?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 회사 등록 메뉴에다가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하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간혹 가다가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돼 있어요.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략할 것이랬으니까 안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되는데 적었다. 그럼 틀리는 거지. 감점 틀리는 거지요. 자, 이제 갑니다. 메뉴가 거시기 뭐시기냐? 메뉴가 뭐시기요? 자, 회사 등록 들어가서 자, 먼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 11808701223 맞고 이두일인데 안병남으로 돼 있네. 자, 문제지 어디 갔니? 저 문제 좀 띄워놓고요. 저 문제 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 일단 요건 보이니까 일단 보이는 거 합시다. 이두일.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주민번호도 없어요. 주민번호 무시하시고, 그 다음 주소. 이거 아까 뭐라고 했는데? 아까 저기 이거 우편번호 입력하지 말 것 그랬잖아요.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할 것 그랬으니까 적으면 안 되지. 적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어디 갔니? 프로그램 어디 갔어? 여기다 이제 이건 지워요. 그럼 지우고 오른쪽에다가 보이는 대로 쳐. 다시 대전광역시 동구 갱이길이라고 있나? 저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가양동은 옆에다 바로 쳐도 되고 아랫줄에다가 가양동 이렇게 쳐도 됩니다. 대전이 이러니까 되게 시골 같네. 서울서 강의할 때 맨날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며요. 대전 갔다 온다고 그러면 시골 가냐고 그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시기요? 자택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 사업장이라는 거 회사예요. 회사만 하면 되지 대표자 주소 이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업태가 도소매 맞고, 종목은 사무용 가구 맞고, 그 다음 또 뭐 쭉 내려와서 여기 개업연호를 1월 24일 틀린디?
요거 고쳐야지. 그럼 고쳐야지. 요거 틀려요. 얘 틀렸고 얘 틀렸죠. 그 다음에 주소가 원래 맞게 돼 있었지. 그럼 괜히 고쳤네. 아, 우편번호 생략했구나. 요거 고쳤고. 자, 일단 다시 갑니다. 이거 20140124. 그 다음에 네, 다른 거 필요 없고 관할세무서 안동이 아니라 대전이잖아요. 안동이 아니라 대전이요. 대전. F2번 대전세무서 딱 하면 되죠. 그럼 몇 개를 고친 거 이거? 뭐 이렇게 많이 고쳤죠? 대표자명. 그 다음 개업연을 관할세무서. 이거는 필요 없었네. 원래부터 있었네. 근데 뭐지? 우편번호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게 왜 나왔지? 원래 보통 입력하라고 하면 우편번호 생략하래.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도 없는데 문제에도 뭐 지우라는 둥 그런 얘기도 없는데 또 이의 신청 또 얘기가 있었나 혹시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의 신청이 있었나? 있긴 있었대. 데이터상 오류가 없다. 뭐 이상 없었다는 얘기죠. 데이터상 오류가 없대요. 아니구나. 1번에는 없었네. 1번에는 없었어요. 넘어가요. 뭐 그냥 하면 되고. 그럼 우편번호 이 부분은 뭐 입력을 지우든지 말든지 상관없네요. 채점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오류를 검토해서 정정, 추가 입력. 자,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지 실기 강의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자, 갑니다. 얘는 이제 닫고. 자, 두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있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열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야지. 현금 이상 없어. 당조예금 이상 없어. 보통리금 이상 없어. 외상노출금.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숫자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만 봐야죠. 오른쪽 건 보면 안 되죠. 요것만 입력하면 되고 오른쪽은 자동 반영되는 거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리라 믿고 갑니다. 자, 다시 외상노출금 9천에 대손충당금 90. 그 다음 받으럼 6,500인데 어머나 뭐 이상하게 돼 있네. 체크하고 자, 이거 고칩니다. 65. 그 다음 대손충당금은 맞게 돼 있고 그 다음 대여금 5천, 상품 300, 송호품 50, 토지 1억, 차량 왼쪽 거 645, 감루 10750인데 10750인데 그럼 체크할 분들은 아까 어떤 거였지? 받으러음이었나? 얘 틀렸고 지금 요거 틀리는 거고 그죠? 어쨌든 알아서 체크하면 되고 10750 됐죠? 그 다음에 비품 295, 600 여기까지는 이상 없고 차변합계가 여기 있는 문제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으면 된 거죠. 자, 대변은 저 안 보이니까 또 문제 좀 띄워놓고 오른쪽 외상매입금 맞고 지급보험 맞고 미지급금 맞고 차입금 맞고 장기차입금 없는데? 없어. 여긴 있는데 데이터는 없죠. 요거 체크. 그래서 요거 세 개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차입금 입력하면 되겠네. 빈자리에 차입금 중에 장기차입금 금액이 116350 띵 그러면 대차 차익이 없어져요. 있었어요. 금방. 방금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죠. 그리고 대차합계도 일치했네. 끝.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끝. 그래서 고치는 거 수정할 게 3개. 통과. 이것도 거저먹기죠. 거저먹기 그냥 주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 금융기관이라고까지 써 있어요. 추가 등록하래. 98100 K뱅크 적금해가지고 갑시다. 메뉴. 자, 얘는 닫고 이제. 자, 다시 메인 화면 가서 여기 어디 갔니? 여기 뭐였죠?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을 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중에 금융기관에다가 98100 그래놓고 뭐 K뱅크라고 하라. K뱅크 그죠? K뱅크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냐 뭐냐 했더니 적금이네. 유형 정기적금이래. 정기적금 3번 주고 계좌번호 1234 빼기 5678 빼기 12123 뭐야 이거? 계산기가 왜 나왔어? 누른 적 없는데 5678 빼기 1234 이렇게 빼기 표시를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좌번호는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의 계좌번호가 규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규격이 있죠. 3자리, 2자리, 5자리 이런 식으로 규격이 있기 때문에 빼기 표시 안 해도 되지만 계좌번호는 해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됐고 개설은행 K뱅크랬죠. F2번 K뱅크
됐고, 그 다음에 무슨 지점도 있었나? 그 얘기는 없죠. 그 얘기는 없고, 그 다음 개설일자 2024-0701.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막 나와. 예금 종류는 없죠. 따로 예금 종류는 없고. 아니다. 거래처 명이 K뱅크 적금이네. 그럼 K뱅크 옆에 적금까지 적어야 되네요. 여기 거래처 명이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되네. 그죠? 그 다음 요건 됐고, 이쪽에도 뭐 다른 건 없으니까 됐고, 뭐 다른 내용은 없죠? 끝. 또 어렵네. 요거 하나 K뱅크 적금이라고 적어야 되고, 유형 어디 갔지 아까? 이거 정기적금 적어야 되고, 계좌번호 적었고, 그 다음 개설은행 적었고, 그 다음에 또 뭐시기요? 개설일 적었고, 다 적었네. 참말로. 자, 공짜인데 공짜가 좀 그러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뭐 늘 나오는 거니까. 외상매출금하고 차입금에 대하여 거래처별 초기의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건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해라. 가면 되죠.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자 나가고 일단 왼쪽 아래 있죠. 왼쪽 아래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하시고, 자, 요 메뉴에서는 항상 그 F2번 눌러야 되죠. 자, 먼저 외상매출금 여기 있네. 안 보인다. 그럼 빈자리에다 외상매출금 딱 치면 올라가죠. 그리고 오른쪽을 딱 보니까 태양마트 어디 갔니? 금액 3,400. 에? 뭐요? 금액이 틀려. 그죠? 금액이 틀리네. 어쨌든 그럼 문제지 좀 띄워놓으랬더니 자 됐어요. 다시 여기가 1,500이 아니죠. 그럼 체크하고 태양마트가 3,400이야. 그 다음 애웅전자가 5,600. 그럼 대차 차이가 없으니까 됐고. 자, 두 번째는 차입금 여기 있네. 차입금 가서 종로는 아예 없는데 500만 원도 아예 없는데 그럼 지워야지. F5번 삭제. 그다음 은산에 있네. 2천만 원. 금액이 다 틀려. 뭐 이래 막 신나게 틀렸네. 요거 체크해야 되고, 아까 여기였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지웠죠. 이미 지웠고. 어쨌든 다시 은산이 얼마였어? 2,000. 그 다음 세연은 2,200 맞고, 그리고 하나 더 입력해야죠. F2번 인류 상사 그래놓고 금액은 여기 차액이 떠 있는 300만 원 써주면 끝. 그래서 요거까지 했죠. 요거까지. 그래서 3개. 요까지 하고 3점 거저먹기 됐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표죠. 보다시피 24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유의사항을 한 번도 안 보셨으면 한 번쯤은 정독하셔야 돼요. 적용입력 생략, 부가세는 따지지 마라. 회계 2급이니까 부가세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채권 채무는 거래처명 적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해라. 새로 만들어 쓰지 말고. 자, 1번 갑니다. 거래처 대전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상환기일 갚을 날짜가 다가와서 수표를 발행하여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102 딱 떠올라야죠. 당조예금. 지금 차입금 갚은 겁니다. 어쨌든 자, 일반전표 열어야죠. 이제 자, 이건 닫고 이제 일반전표를 열어서 날짜가 0703. 어느 변부터 입력하는 그건 상관없죠. 어느 변부터 입력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감수 차변의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차입금 채권 채무는 거래처 걸어라. 대전 상사 금액은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아니라 당조예금이니까 102 당조예금.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그랬죠. 됐죠. 두 번째, 여기다가 분계를 메모하고 이럴 시간 없죠. 그냥 보고 체크한 다음에 입력을 해야지. 여기다가 차변의 단기 차입금, 대변의 당조예금 쓰고 입력하면 시간이 배로 걸리잖아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증빙. 요즘 AT 시험 닮아가지고 증빙이 있어요. 이렇게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평촌역, 현금, 7월 10일 5만 원 충전했대. 500원 있었는데 5만 원 충전했대. 관리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힌트. 시내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교통이니까 여비교통비겠죠. 뭐 여비교통비의 대변의 현금이죠. 여비교통비의 대변의 현금 5만 원. 자, 일단 날짜가 7월 10일. 그리고 대변의 현금인데 뻔한데 대변의 현금을 적으려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귀찮아 시간 좀 절약하자 그럴 때는 그냥 현금 생략하고 차변 과목인 여비교통비만 800번대로 딱 입력해주고 5만 원 적어주면 끝나죠.
차변이나 출금 1번. 출금을 딱 적으면 어차피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되죠.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출금을 선택하는 순간 대변의 현금은 자동 입력.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건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여배교통비 둘 다 적어도 됩니다. 또 뭐야? 능곡 가구, 능곡 어서 들어봤는데 능곡 가구가 파산해서 외상미 출금을 못 받을 것 같대요. 대손 처리, 에이 포기했어. 자, 대손 충당금이 있대. 여기는 고맙게 써있네. 원래는 우리가 알아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써있네요. 고맙지 뭐. 일단 외상미 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었다. 그런데 못 받게 되었으니까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날짜 8월 5일, 8월 05일 왜래? 짠. 왜 또 안 움직여? 8월 0805. 자, 외상매 출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의 외상매 출금,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라. 능곡.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때 여기서 대손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쳐도 되지요. 되지만 위에 외상매 출금 108 보이는 순간 109 칠 줄 아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90만 원. 방향키로 갔죠? 9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는 외워놓으면 훨씬 다르고 급이 달라집니다. 다 됐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은 또 뭐? 요즘 진짜 AT 시험 닮아서 AT 시험 의식해서 이렇게 뭐 이런 영수증 같은 거, 현금 영수증이래요. 중개 수수료 100만 원에 100만 원이래. 사업용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현금 줬대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 토지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준 거죠. 결과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잖아요. 토지 현금,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그럼 바로 입력하면 되지 뭐. 날짜 13일 날, 날짜 13일. 차변에 토지, 대변에 현금 둘 다 적어도 되고 A 출금 적을래 이렇게 해도 되죠. 대변에 어차피 현금이니까 뻔하니까 대변에 현금을 생략하고 차변 과목만 적어도 됩니다. 출금 적고, 그리고 차변에 토지, 그리고 금액은 아까 100만 원이었나? 짜잔, 100만 원 맞죠? 1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출금으로 적는 순간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아까 하던 대로 차변에 토지 적고 대변의 현금을 이렇게 적어도 물론 상관없어요. 둘 다 적어도 됩니다. 차변, 대변 다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출금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안 듣고 있다 꼭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 출금 적어도 돼요? 막 이런 사람들. 안 그래야죠? 맞아 참. 그리고 참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이의 신청 여부가 있었다는데 뭐가 있었지? 지금 우리가 2번 문제 2번 하고 있죠. 2번에 1번 오류 없었고 아무 상관없고 3번에 2번이 문제 3번 아직 안 했지? 지금 하고 있나? 우리가 문제 몇 번 하는 게 지금? 잠깐만요. 아직 우리가 지금 문제 3번 하고 있나? 4번 하고 있네. 문제 4번 하고 있는데 4번에 몇 번 하는 게요? 4번에 2번이 뭐냐? 여비교통비고 아무 이상 없잖아요. 여비교통비 같고요. 이것도 이의 신청이 있었대. 이것도 이의 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4번에 4번이 뭐냐? 4번에 4번이 이거 현금 영수증 있는 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문이 있죠? 의문 없잖아요. 중개 수수료 그리고 그쪽 현금 영수증 발급했는데 뭐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또 부대비용 원가에 산입하는 거, 토지 구입에 따른 수수료, 이거 상품 매입할 때 운임, 구입할 때 부대비용은 원가에 산입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이의 신청 거리가 안 되지. 그다음 4번에 5번 지금 하고 있죠? 요것도 있었나 봐. 요것도 있었고 5번은 6번은 몰라. 일단 5번부터 해결합시다. 얘는 또 뭐냐? 임대인, 건물주에게 80만 원, 영업부 사무실 75만 원과 관리비가 있어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줬대. 임대인한테 줬는데 왜 줬냐? 집세하고 임차료, 관리비를 줬대요. 하나의 전표로 적으래. 자, 임차료라는 과목과 건물 관리비라는 과목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는 과목을 썼었나?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잘 나와요, 이거. 건물 관리비 잘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 보면 되지 뭐. 일단은 자, 9월 25일 0925
차변에 두 개를 적어야 되겠죠. 차변에 하나는 임차료 당연히 800 아이고 임차료 800번대를 줘야 되겠고 금액이 일단은 75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건물관리비라고 진짜 요즘에 건물 관리비가 있죠. 사실 이게 애매하긴 해요. 건물관리비라는 과목이 있느냐. 근데 아까 앞에서 등록된 과목을 하랬죠. 그럼 등록되어 있는 과목이 있으니까 쓰는 건 뭐 맞는데 사실 건물관리비라는 과목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과목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시청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결론은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에 써 있으니까 문제에 써 있기 때문에 뭐라고 처리할지 고민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문제에 써 있으니까 관리비를 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결론은 안 들어줬다. 대변의 보통예금 끝.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근데 안 들어줬어요. 사실 관리비라는 과목이 요즘 들어 잘 나옵니다. 건물주의 조물주의 건물주인가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는 사람 관리비 내는 거.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비라는 계정인데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럼 잡비로 해야 되냐, 임차료에 합쳐야 되냐, 수수료로 해야 되냐 고민되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미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에서는 이의 신청을 안 들어줬습니다. 안 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6번. 얘는 또 뭐다냐. 정풍상사에 판매하기 위한 상하차 물건을 싣고 내리고 상하차 작업을 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10만 원을 현금 줬다.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 옛날에 자 대변에 현금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에 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 임시 고용원이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잡다한 급여다. 그래서 잡급이거든요. 요것도 이 시청이 그래서 있었구나. 그래서 있었네. 이거 급여하고 잡급은 또 달라요. 인건비가 급여가 있고 임금이 있고 재수당, 각종 수당이 있고 잡급이 있어요. 사실 회계이급에서 이걸 자세히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회계이급에서 자세히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내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 부분을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일용직 근로자 임시고용원이잖아요. 임시고용원이니까 급여라고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임금은 뭐냐 하면 생산직 있잖아요. 생산직 공장 이런 데서 이런 생산직 직원한테 주는 건 임금이라고 하고 일반 사무직은 급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임시고용원들한테 주는 건 이거 임금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잡급이거든요. 잡다한 급여. 잡급에 알바생 이런 사람 주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처음 나올 때는 잡급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급여로 처리한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의 신청 많이 들어와서 결론은 둘 다 맞는 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잡급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이런 거니까 잡급. 요게 자꾸 몇 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론 시간에 임금은 급여는 했어도 잡급은 별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이 범위가 인건비 개정 과목이 뭐뭐 있다 이걸 사실 자세히 할 일이 없고 이건 회계 1급 넘어가면 원가회계 때 농후비가 종류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거라 사실 이거는 안 배웠거나 좀 애매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결론은 임시고용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잡급이라는 과목을 쓰더라.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요거라도 메모를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세요. 어쨌든 안 들어줬습니다. 잡급, 이런 잡급 이런 거, 이런 잡급. 그랬어요. 그 날짜가 10월 24일. 대변의 현금은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 적어버리면 간단하겠죠. 잡급, 당연히 잡급 800원대고 자 그리고 10만 원 적으면 끝납니다. 출금 적으면 대변에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빨라서 좋긴 하죠. 차변의 잡급, 대변의 현금. 됐죠? 넘어가요. 그 다음 7번. 또 뭐냐? 알인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수표를 발행했대요.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낭주회금이 떠올라야 되겠죠? 계약금은 매입금액의 10%래. 매입금액은 4,500인데 10%면 450만 원이죠? 450만 원. 그리고 계약금 줬죠?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이건 450만 원. 대변의 당조예금, 차변은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선급금이죠.
아직도 선급금, 선수금을 헷갈리고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11월 15일, 11월 15일. 일단 계약금을 줬어. 나갔어. 돈 나가면 대변, 당좌예금. 나가면 대변 450만 원. 그 차변에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선급금. 선급금이고 채권이나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거래처가 알인 상사 됐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채권 채무가 뭐가 있냐? 모르면 빨리 실기 강의실 교재 보세요. 대여금, 차입금, 예상매출금, 예상매입금, 받들어옴, 지급보험,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부채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 소린가요? 모르면 곤란합니다. 넘어가요. 다음은 8번. 자, 일단 8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는 걸로 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는 걸로 할게요. 8번이 뭐다냐 그랬더니 또 이거 무슨 카드 전표가 있네. 어쨌든 AT 시험도 같이 사실 회계 1급까지는 AT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회계 1급까지는 세무 2급까지도 무조건 우리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 회계를 기본으로 하세요. 뼈대로. 참고로 AT 관계자 있으면 눈 감으세요. 귀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전산 회계 2급하고 그다음 회계 1급이 있고 그리고 세무 2급이 있고 1급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전산을 기본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회계 1급까지는 AT 신경 쓰지 말고 회계 1급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FAT라는 게 있죠. FAT 1급하고 2급 요거를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 1, 2주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공부가 돼 있으면 이거는 1, 2주면 해요. 그리고 세무 2급 집중하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일주일 정도만 투자하면 TAT 2급. TAT 2급. 그 다음 세무 1급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 TAT 1급. 이렇게 돼요, 다. TAT 왜 이래? 영어 쓰려니까 덜 떨리네. 어쨌든 일주일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 유형이 완전히 다를 뿐이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전산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이래 이거? AT 관계자 계시면 눈 감으세요. 못 들은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AT를 먼저 하거나 전산 세무하는 건 안 됩니다. 어려워서 못 합니다.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순서로 가야 돼. 이렇게 다시 옵니다. 카드 전표가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 운반고 카드 결제했네. 그럼 대변에 253 미수금. 253 미수금이에요. 차변에 차량 운반고 끝. 이거 전표가 있으나 없으나 2천만 원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날짜 11월 23일. 11월 23일 날 차변에 차량 운반고 차량 운반고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거래처가 어디요? 국민카드입니다. 카드사에 돈 줘야 되니까 차량 운반고 그리고 미지급금입니다. 됐죠? 이거 이신청 여부가 없었네요. 자, 요건 됐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신청 없네. 자, 이래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고요. 자, 다음 전표 수정이나 결산 이런 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 한 5분, 10분만 쉬었다 해야지 5일 쉬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이어서 쭉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